216페이지 43번부터 44강 수업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43번 이게 출선비 산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내용적 여러 수치가 있지만 내용적분의 생산량만 산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가 되냐 2.67이 되는데 단위가 뭐냐 하면은 요거 TD per 세제곱미터라는 요것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실기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송기 마스크는 뭐냐면 공기를 공급하는 마스크입니다. 제선 공정에서 산소 결핍 시 가장 많이 쓰이는 마스크로 작업자가 가스, 전기, 공기 중 부유하는 미립자 물질 막고 산소 결핍한 상태에서 공기 흡입하여 위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자, 45번은 필요한 광석 산출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광석 후미가 57이면 0.57분의 1톤주로 생산합니다. 1000kgf죠. 곱하기 품위가 얼마냐면 93%니까 0.93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1632kgf가 됩니다. 즉, 선철 1톤 1000kgf를 생산하려면 광석을 이렇게 1632kgf를 장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톤 생산하려면 보통 1.5에서 1.7, 1.8이니까 1.6 요게 조금 넘지요. 요렇게 됩니다. 철광석 비환원성 철광석이 코크스에서 CO에서 빨리 제거되려면 철광석 자체의 산화도가 높고 기공률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환원성이 우수합니다. 다른 환원 조건이 같으면은 입도가 여기서 작다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철광석 입도 범위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정립광도 있고 하는데 한 10에서 한 30이라면은 그 중에서는 입도가 작을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균일한 입도를 가져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철감남석을 페이어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철하고 이산화탄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있으면 굉장히 치밀해요. 치밀하면 얼핏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비환원성을 악화시킨다 하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자, 2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고로 고압 특수조업 효과입니다. 여기 이제 고압조업을 한다는 건 노정에서 압력을 높여줍니다. 그럼 밑에서 풍부해서 센 압력이 이제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서 CO2가 되가 이렇게 이제 코크스나 철광석 사이 구멍 사이로 올라가는데 이게 위에 압력이 작으면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환원을 하지 않고 바로 뚫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조업을 해가지고 고로 노정 압력을 높여 조업하면은 출선량이 증가하고 코크스비가 감소합니다. 연료비가 저하고 노황이 안정되고 더스트 감소하고 가스 압력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스 압력 쫙 올라가는 가스 압력이 너무 높아버리면 바로 뚫고 올라가 버리겠죠. 자, 요거는 고압조업만 아니라 출선량 증가, 코크스비 감소, 연료비 저하, 노황 안정, 더스트 감소 이거는 특수조업에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관식으로 쓰라면은 꼭 고압조업뿐만 아니라 고온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수조업에서 이런 걸 쓰면은 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고압조업 위에서 압력을 높여주는 장치가 뭐냐면은 노정압력 제어 장치가 있고 압력 제어 장치가 있고 균합배합을 균배합이라고 합니다. 균배합 장치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고압좁은 송풍량은 늘려주고 노정 온도는 낮추어줍니다. 노정이 그 쓸데없이 높을 필요 없죠. 적철광은 Fe2O3고 철분이 약 70%고 자철광은 Fe3O4고 철분이 약 72%입니다. 이건 중간중간에 여기에 넣어 놓은 거는 여러분이 중간중간 한 번씩 보면서 이거 이제 기억 속에 오래 남겨두라고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49번 소결기 급광장치는 광석을 공급하는 겁니다. 소결기에 광석을 공급하는 장치를 급광장치라고 합니다. 컷 게이트, 호프, 빈, 셔틀 컨베이어 많이 했습니다. 요것도 앞부분은 그대로인데 바람상자는 윈드박스라기도 하고 한자로는 풍상입니다. 풍상. 바람을 이제 공급하는 겁니다. 풍상. 이거는 급광장치가 아닙니다. 소결기 집진기로 많이 쓰이는 그 사이클론 집진 원리는 이 사이클론 집진 원리는 요것도 알아도 원심력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사이클론이라는 뭐냐 유체 선회하는 유체 선회류에 의한 원심력 여러분 알죠? 원심력을 이용한 분리장치가 사이클론입니다. 요거 이제 소결 집진기에서 요걸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알아주세요. 배소 처리, 수분, 비소, 이산화탄소 제거할 수 있다. 단 이거 탄소는 제거 불가능합니다. 배소는 주로 이산화탄소를 주로 제거하는 건 배소보다 조금 낮은 게 하소도 있습니다. 자, 고로에서 가스 가장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가스 차단 밸브가 수봉변입니다. 물을 채워가지고 U자나 V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스 가면 일직선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데는 빠르게 가다가 보면은 그 사고 났을 땐 폭발하겠죠, 역류하래. 근데 수봉변은 이렇게 V자는 U자로 구부려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채우고 이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역류하여서 폭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봉변, 워러 실링 밸브라고 합니다. 밀봉한다는 겁니다. 가스 배관에 흐르는 가스의 흐름 경로를 밀봉수의 수도압으로 차단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선이면 바로 역류가 탁 치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곡선으로 V자, U자로 되기 때문에 물로 채워놨더라도 치고 오더라도 이게 밑으로 갔다 가기 때문에 이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U자형의 굴곡 배관의 흐름 관로를 차단한 다음 밀봉수를 일정 높이로 충전함으로 가스의 흐름 경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수봉변 워러실 벨트입니다. 노체에 샌드실 이제 노체 샌드실 모래로서 이제 실을 하고 익스펜션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여기 샌드실 혹은 익스펜션은 고로 이연부에서 열 팽창으로 인한 팽창 수축을 할 때 유연성을 부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열 팽창할 때 어느 정도 늘어나도 괜찮고 수축해도 괜찮고 거기에 뭐 틈새가 없도록 그러나 유연성을 부여줘 가지고 손상을 방지해 주는 것이 샌드실 혹은 익스펜션이다. 샌드실 혹은 익스펜션이다. 여기 지금 익스펜션 할 때 이 스펠링이 아마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익스펜션 할 때 스펠링이 익스펜션이요. EXPANSION이 됩니다. EXPEN 아니고 밑에는 AN이 되어 있는데 위에 EN으로 되어 있죠. 요걸 여러분 이렇게 용어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스펠링이 하나 틀렸습니다. expansion.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 51번. 석탄이 공기 중에 나누면 이거 변화합니다. 바람이나 온도에 의해서 이게 변화합니다. 이걸 풍화
현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웨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과 온도, 자연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는 걸 말합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풍화가 크게 촉진이 됩니다. 미시의 분말은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풍화가 촉진됩니다. 탄화도가 높은 석탄일 때 풍화가 용이합니다. 탄화도가 높다는 C 성분이 많을 때는 풍화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서는 산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CO나 CO2가 돼가 막 날아가거나 막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기, 벤틸레이션 양호하면 열 방산이 많아져나 그렇겠죠. 새로운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발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나오네요. 석탄, 대기에 오래 두면 산소로 산화작용하여 매우 완만한 연소가 발생하여 변질합니다. 산화도가 높을 때 풍화작용 활발하며 광택을 잃고 색깔이 변합니다. 변색 분화로 발열량 떨어지고 휘발분 감소와 점결성 저하로 석탄 가치가 떨어집니다. 다만 탄화도 높은 석탄은 풍화가 산화도에 비하여 좀 낮아집니다. 자, 고로에서 노정은 정상이라고 그랬죠. 노정은 정상, 정상 장입장치 필요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은 그 노정에서는 가스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할 때 가스가 새지 않아야 됩니다. 원료 불균이라고 신속 장입할 것,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불균이라면 안 되죠. 장입법 일정할 것, 보수가 쉽고 안정성이 있을 것, 이건 다 노정 장입 장치가 이제 필요 구비 조건입니다. 노정 장입 장치 여기 있는데 미키, 벨리스, 요즘 벨리스가 많습니다. 종이 없는 거. 투벨 밸브실식이 있습니다. 투벨 밸브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 벨리스식입니다. 벨리스식.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 최근은 대부분의 제철소에서 벨리스식을 쓰고 있다. 투벨 밸브실, 미키실 이런 장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벨리스식을 요즘 많이 쓴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로에서 생산되는 선철 중 탄소 억제 방법으로 틀린 것은 탄소 억제 방법은 뭐냐면은 탄소 용해도를 낮춰야 됩니다. 노상 온도도 낮추고 그 다음에 규소 함유량은 높이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망간 함유량을 낮추고 그래서 여기 조금 까다롭습니다. 선철 중 C 억제 규소는 탄소 용해도를 낮추니까 높여야 되고 흑연으로 석출하게 합니다. 바나디움 망간은 탄소 증개시키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이제까지 별로 안 나오는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걸 꼭 좀 알아주세요. 이 문제는 잘 좀 알아주세요. 자, 219페이지 53번입니다. 고로의 분상 원료 사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가루를 말하는 겁니다. 출선량 증가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선량 할 때는 이 단위를 항상 염두에 두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D가 앞에 가나 미터 세제곱이 앞에 가나 그건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요 세 개의 단위가 반드시 출선량 할 때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로에 가루 광석이 있을 때 출선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고로 통풍이 저하합니다. 고로 연진 손실 증가합니다. 고로 장애인 행인이 발생합니다. 다만 옳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코크스는요 분상 석탄에 비해 출선량이 증가한다. 철용융점 낮추며 고로 통기성 높여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일산화탄소 생성하여
철광석을 간접환원입니다. 직접 환전하고 간접환원인데 간접환원이 유리하다고 그랬죠. 고로 연진 손실 줄일 수 있으며 고로 장애에 걸리면 행행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크스를 쓰는 거예요. 단 코크스를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 오염 물질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징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거 실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로 성풍기에서 풍압, 비정상 풍압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팍 줄어드는 거. 실속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서징이라고 합니다. 고로 송풍기에서 바람 압력이 팍 비정상적으로 낮아져서 속도가 팍 떨어지는 현상. 이걸 우리는 실속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요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MZ 세대가 많을 겁니다. 이런 실속이나 이런 한자가 나오면은 여러분들하고는 좀 조금 거리가 좀 있죠. 자, 그러나 기술 용어니까 어차피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55번 광석 예비 처리의 소결광 환원 분화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소결광이 환원 분화를 해버리면은 완전히 그 고로에서 환원 반응을 하고 녹기 전에 이 분화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고온 환원 발생할 때 환원으로 균열이 발생해도 환원으로 생성된 금속 처리 소결에 의해 분화가 억제됩니다. 그럼 고온 환원 발생할 때는 고온에서 환원 발생할 때는 환원으로 균열이 발생해도 환원으로 생성된 금속 처리 소결에 의해 분화가 억제됩니다. 고온 환원 발생은 관계없습니다. 그럼 400 내지 700도씨 구간에서 분화가 많이 생기며 특히 500도씨 부근에서 현저하게 발생한다. 이건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처리 녹는 온도가 한 1500도 정도 되는데 400, 500, 700이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저온 환원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분화는 그 이상 크게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다음 CO 가스보다 H2 가스가 분화를 현저하게 발생한다. 이게 아닙니다. 소결광 환원 분화는 H2 가스가 아닌 CO 가스에서 환원 분화한다. 이걸 꼭 좀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그거 한번 봅시다. 열간 환원성, 열간 환원 분화, 열간 환원성. 400 내지 700도씨 구간에서 분화가 많이 생기면 특히 500도씨에서 현저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열간 환원이라 해도 고로 용해도에서는 이게 저온 환원이 됩니다. 열이 뭐 400도, 700도, 500도라 해도 그 철광석 환원하는 그 부근에서는 저온 환원이에요. 저온 환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그 이상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온 환원은 반대로 이거보다 더 높은 고온 환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온 환원입니다. 고온 환원은 환원으로 균열 발생해도 환원으로 생긴 금속철 소결로 분화가 억제됩니다. 소결광 낙하강도 지수는 지수 SI입니다. 쉐틀 인덱스인데 2m 높이에서 4회 낙하시킨 후 밀도 플러스 10mm 채로 걸러서 10mm 시료 무게를 시험 전에 시료 무게로 나눈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결했는 광석 입도가 10mm인 것을 100g을 썼는데 100kg를 썼습니다. 50kg를 썼다. 그런데 시험 후에 그게 2m에서 4번 떨어뜨리니까 깨진 거 말고 10mm짜리 하니까 40kg더라. 그러면은 이게 냉각 강도 지수가 40으로 50으로 나누니까 80%가 되겠습니다. 낙하 강도는 쉐틀 인덱스 SI입니다. 자, 소결 공정에서 고로에 장입할 때까지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를 수송합니다. 수송 과정 중 분화 정도 나타낸 냉각 강도 지수가 이건 냉각 강도 지수입니다. SI %입니다. 자, 220페이지입니다.
재선 주설비 고로 내벽 연화 침식하여 노수명을 단축하는 것은 여기에 아연이 있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타이타늄은 고로 노저로 가라앉아 노바닥을 보여줍니다. 환원은 잘 안되지만 노저 바닥을 보여줍니다. 자, 소결기 구성요소 중에서 그레이트바가 있습니다. 화격자 봉이라고 하는데 이 설명이 틀린 것을 내었습니다. 고온에서 강도가 커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고온에서 산화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산화성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해 사용한다. 아닙니다. 그 주철봉으로 많이 합니다. 장기간 반복 가열에도 변형이 적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소결광 품질 향상은 말이죠. 소결광 품질 향상은 분화 방지, 분화를 방지해 줘야 됩니다. 분화 방지. 그 다음에 사전 처리 강화로 신트링 소개지죠. 통기성 정대, 유효 슬래그 정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격자 그레이트바입니다. 주로 주철제로 봉 제조합니다. 휘발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VM입니다. Volatile Metal인데 배합탄, 블렌드 관리 영역 탄화도 빼기 정결성 구간으로 나눌 때 탄화도 표시한 지수입니다. 자, 휘발분은 석탄 성분 중 이제 열을 가하면 건류되어서 날아가는 가스입니다. 건류가스 되는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휘발분이라고 합니다. 고로의 철광석 구비 조건 이거는 뭐 기본적이면서도 가끔 한 번씩 나오더라고 실기. 환원력이 우수하다. 적정입도 가질 것. 철 함량 많을 것. 물리적 성상 우수할 것. 뭐 불순물이 적을 것. 뭐 이런 등등이 되겠죠. 코어커스 생산량 시기 여기에 있습니다. 5분 하나에 석탄을 장입하느냐. 코어커스 실수율. 거기에 이제 압출할 때 문이 여러 개인데 그 쫙 압출해가 나온 문수. 이걸 곱하는 게 코어커스 생산량입니다. 고로조업 중 발생하는 조업사고나 미끄럼 발생 현상은 뭐냐? 장인물이 횡방향으로 수직으로입니다. 밑으로 미끄러져 강화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슬립입니다. 미끄럼, 슬립, 고로 장인물이 순간적으로 1m 이상 하강하는 현상입니다. 장인물 분포가 불균이라거나 노벽 파손되었거나 장인물 입도의 불량, 장인물 조밀 입자 사용, 그 다음에 통풍 불균일, 장인물 노벽 흡착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원인 같은 거, 현상 같은 이런 것도 실기시험에 이거는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론 시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기시험으로도 꼭 그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해 주십시오. 자, 44강 수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열심히 열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